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 이번 강좌를 통해서 그 사례를 조금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 답안에 서술해야 될 여러 쟁점들을 조금 자기식으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좀 노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쟁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서술해야 될 표현들, 그러니까 주로는 다 이제 요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건들을 좀 정돈해서 딱 정리를 좀 해두셔야지, 그래야지 실전에서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아는 것 같지만 시간의 압박을 느끼면서 답안을 작성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준비된 표현들이 없으면은 굉장히 이제 우왕좌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14회차 동안에 최소한 그래도 한 100개 정도의 쟁점은 좀 정리를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분석 요령들도 각각의 사례 유형마다 쟁점을 어떻게 포착을 해내야 되고 당사자 구조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도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민법 총칙의 제1장 민법 서론과 관련한 사례를 한번 봅시다. 3페이지 사례를 한번 보고 제가 이제 사례를 쭉 읽으면서 그러니까 사례를 분석을 할 때 당사자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읽어 나갈 테니까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공통된 기초 사실. 자, 사례 1번입니다. 자, 공통된 기초 사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 2009년 1월 3일 을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갑으로부터 을 소유의 X부동산을 대금 7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 A하고 그 다음에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갑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제 A 주식회사는 매수인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을은 매도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갑은 매도인 을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겠죠. 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억 원은 2009년 3월 15일 을의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잔금 3억 원은 2009년 3월 31일 을로부터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를 교부받은 것과 동시에 지급하되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매매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약정한 후 자, 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고 함. 자, 같은 날 갑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자, 이 매매 계약은 보통은 계약금 약정, 중도금 약정, 잔대금 약정 이런 순서대로 약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추가된 사실관계를 봅시다. 자, 한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C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C는 연대보증인 2인을 구해오면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자, 그러니까 C는 대여를 해주고자 하는 채권자가 되겠죠. 아마도 이제 대여금 채권자가 될 겁니다. 자, B는 우선 당시 A 주식회사의 이사로 있던 D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연대보증을 허락받았고 다른 한 명의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의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등록된 지적 장애인인 자신의 조카 E, 남자인데 36세입니다. E에게 부탁하였다. 자, C는 BDE를 직접 만나서 2009년 3월 1일 D와 E의 연대보증 아래 A 주식회사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년 3월 1일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B는 이 E가 조카여서 연대 보증을 해주는 것이라 설명하여 C는 E의 지적 장애 상태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그럼 이제 계약 관계가 C하고 D와 C하고 E 사이에 연대 보증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E는 연대 보증의 의미나 효과를 알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E가 의사 능력이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 흠결과 관련한 문제가 아마도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다가오자 C를 찾아가 몇 개월만 더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0년 2월 1일 C와 사이에서 위 채무의 변제기를 2010년 10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니까 주 채무에 관한 변제기 유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편 D는 2010년 1월 10일 A 주식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퇴직하였고 그 직후인 2010년 1월 12일 C에게 A 주식회사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서 위 통보가 2010년 1월 18일 C에게 도달하였다. 자, 여기서도 하나의 쟁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D가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했는데 이 해지가 효력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계속적 보증계약이라면은 해지가 효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도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확정채무 보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확정채무 보증의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겠죠. 그게 이제 머릿속에 좀 떠오르셔야 될 겁니다. 자, 소송의 경과. 자, C는 A 주식회사 측에 위 대여금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C1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고 C1은 C의 소송 대리인이 되어서 2012년 8월 1일 D 및 E를 상대로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니까 원고는 C, 피고는 D와 E가 될 겁니다. 자, D는 C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 D1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제기 및 응소, 상소제기 및 취하, 소의 취하화해 청구의 포기 일락 등 권한을 위임하였다. 자, E는 2012년 11월 3일 금치산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금치산 제도가 없어졌고요. 성년 후견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죠. 어쨌건 금치산 선고를 받았는데 아버지 이원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이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C의 본소에 대하여 답변하는 한편 반소로서 위 연대보증 채무 C가 E에게 청구한 본소 청구 금액 전부, 그러니까 연대보증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확인의소를 반소로 제기합니다. 자, 문제 1번. D의 소송 대리인 D는 회사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을 선 것이어서 이사 사임 직후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 이상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나아가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기한을 연장한 이상 그 후에 확정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각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논과 함께 서술하시오. 근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고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1이 주장하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사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은 주채무에 관한 변제기 유예로 인해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이 보증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쟁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 각 주장의 의미를 파악했고 이 주장의 당부를 법리를 제시해 가지고 서술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사직이라는 일정한 신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 채무를 보증했을 때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정 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 요게 이제 첫 번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쟁점이 되겠죠. 그럼 이제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는 신분을 상실했다라는 것이 계약의 기초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이 예상외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확정채무 보증의 경우에는 일정한 신분을 상실했다라고 하더라도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확정채무 보증인의 책임이 예상외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정채무 보증을 한 보증인이 일정한 신분의 변화가 있음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법리를 서술할 때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서술을 해줘야 될 거예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보증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이게 쟁점인데,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는 신분의 변화라는 것이 계약 기초의 현저한 변경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지가 가능하다. 근데 확정 채무 보증의 경우에는 신분의 변화라는 것이 보증인의 책임을 예상외로 확대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라고 볼 수가 없고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D1의 주장은 부당하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